이번 주의 시사 일정을 미리 짚어드립니다. 주간 시사기상도 민동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번 주는요. 월요일부터 쭉 가지 말고 제일 재밌는 이슈 하나부터 알려주세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야지 살 것 같아요. 제일 재미있다기보다는 예.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소식이 오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0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출격을 하는데요. 두 개 부문이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앨범 디럭스 에디션. 새 앨범 네. 디럭스 에디션. 네. 타이틀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타이틀곡 무대를 거기서 최초로 시상식에서 선보인다고. 최초 선보이면서 두 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있는.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아. 미국 ABC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잠시 합니다. 후네요.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하면 여러분 그래미 시상식 다음 정도 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시상식인데 두 개 부문 탈 것 같습니까? 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이슈였어요. 좋았어요. 네. 오늘 일정이었고 오늘 일정 어떤 게 더 있나요? 국회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거든요. 네. 일단 무산된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견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내일 또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망은 좀 흐립니다. 오늘 자동차 노조 파업도 예정돼 있지 않아요? 한국 GM 노조가 오늘부터 25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4시간씩 이제 부분 파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 기아차 노조도 내일부터 27일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한국 GM 쪽에서는 올해 임단협에서요. 네. 2년 주기 임금 협상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노조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하고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역시 협상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노조 파업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화요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2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2주 안에 괜찮아지면 풀리는 거고 아니면 연장되는 거고. 근데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예 영업이 중단이 되고요.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조치가 강화가 됩니다. 네.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는데요. 네. 우리 일상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요일에 살펴봐야 될 일정 또 있습니까? 원희룡 제주지사 결심 공판이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지사에 대해서 검찰은 더 큰 네일센터 수강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을 하고 제주도 내에 모 특정 업체에 영양식을 광고를 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인 그렇습니다.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일단 원지사 쪽에서는 지역 청년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이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그렇죠.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수요일로 넘어가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네. 오늘 일본을 가거든요. 근데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한중일 협력을 다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도 들렸다 오는 거예요? 오늘 일본을 먼저 갑니다.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이 될지도 관심인데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협의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뉴스연구소에서 이 주제 가지고 했어요. 네. 김준일 기자, 김정훈 기자는 시진핑 방한, 연내 방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던데 우리 민동기 기자는 어때요? 저도 원래 그 거리두기 2단계 전까지는 방한 쪽에 무게를 둬왔었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민동기 기자는 조금 쉽지 않겠다. 네. 연내는 안 될 것 같다는 쪽. 연내에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상황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죠. 민주노총 파업은 언제예요? 수요일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요. 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그런 자유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업을 할 때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저지 차원에서 지금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정대로
그러니까 파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집회도 한다고. 집회도 한다고요? 네. 아, 집회도 하는데 수요일이라고요? 일단 방역 지침은 지키면서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도 방역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게 되면은 지금 100명 이상 못 모이는 건가요? 2단계? 그렇습니다. 예. 100명까지만 되는 건데. 그래서 99명 단위로 이렇게 집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건 지난번에 광화문에서도 그렇죠. 100명 모인다고 해놓고 오는 사람을 막지를 못하니까 네. 많아졌던 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 것 같네요. 네. 수요일에 일정 또 있나요? 조은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강성부 펀드. 네. 주주연합? 한진칼의 그 제3자 배송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자, 요거는 뉴스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아, 네. 이렇게만 짚어드려도 될 것 같고 목요일로 넘어가죠. 한국은행이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데요.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네. 0.5%에서 동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거든요. 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로 웃돌았기 때문에 올해 기존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1.3%에서 조금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판결도 하나 목요일에 있지 않나요?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는데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같이 재판에 넘겨진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맞습니다. 1심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목요일 중요한 심판이네. 1심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 보죠. 금요일에는 일명 해인이법이 이제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 조치를 의무화한 그런 법입니다. 이게 해인이 사고를 여러분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2016년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했는데 응급 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인이법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은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요. 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여태 안 당연한데 됐어요. 이게 지금 여태 지금까지 안 됐어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금요일부터 해인 입법 시행된다는 것까지 짚어봤고 민동기 기자가 고른 2주의 원픽 뭡니까? 저는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저는 네. 어떤 이슈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자영업자들 피해가 크고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제약이 될 수밖에 불편하죠. 없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가 잘 대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당연하죠.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제불능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최대한 좀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단계 넘어가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2단계 불편하지만 우리가 잘 지켜야 불 끌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